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한파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해안에는 폭설까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4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에 도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재능 하나로 틈새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료비만 가지고 돈을 버는 비법. 점플러스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서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붕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폭설에 이 제설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충남, 전북, 광주 등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파로 눈이 얼면서 빙판길도 많이 생겼다는데요. 점점 쌓이는 눈에 일부 도로를 통제해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군산으로 직접 가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쌓이는 눈에 발이 빠졌습니다. 지면이 보이지 않아서 높이가 달려도 모를 정도. 보행자가 넘어지면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골목길이에요, 여기가. 눈이 쌓인 정도가 뭐 24cm, 5cm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무릎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허벅지가 파묻힐 정도라 걷기가 어려울 정도. 많이 오기도 했고. 네.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한 이만큼 차가지고. 그래요? 리스에는 24.5cm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사실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50cm도 보여요. 징글벨이 아니고 징그럽죠. 장사를 할 수 있으세요? 이 상황이면? 딜리버리 배달도 안 되고. 현재는?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아침부터 눈을 쓸어낸 도로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눈발이 다시 쌓이면서 빙판도 생겼습니다. 아예 안 간다. 아는 중이셔요? 네. 어떻게 해? 좀 밀어드릴까요? 네, 일을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려나? 바퀴가 확 돌아서. 이거만 너무 못했어. 네, 힘껏 밀어도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바퀴. 오케이. 와. 네, 간신히 나왔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이 없는 차를 힘껏 밀어낸 결과 드디어 빠져나온 차량. 하지만 보신 것처럼 도로에 남은 눈이 불안해졌는데요. 드디어 나갔네. 고생하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눈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설이 소용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네. 염화칼슘 뿌려도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네. 녹질 않고 그냥 섞여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지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내려앉았잖아요. 워낙 눈이 많이 오고. 경찰을 따라가 보니 붕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카페인데요. 보시면 위쪽 그 지붕 쪽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눈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눈에 무게를 네, 카페 지붕에 많은 눈이 쌓이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옆 건물에서 보니 천장 대부분이 무너져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너진 천장을 통해서 내부에도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중대본에 의하면 24일 오후 6시 기준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는 380건, 대설의 영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낯쨈은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결항되어 약 3만 명이 공항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크군요. 네,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북쪽으로 내려온 찬 공기 그리고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서해상의 수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해상의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수면에 있던 따뜻한 공기랑 충돌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틀간 43.3cm의 폭설이 내렸다는 서천군. 지금 이곳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이 이미 쌓여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 주민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대부분이 눈에 뒤덮여 형체만 남아있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장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농기계까지 투입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제설 차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농기구를 가져 나오셔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마을 주민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제설 차량이 아니지요? 지금 이거 원래 무슨 용도 차예요, 이거는? 농기계죠. 농업용. 농기계로 지금 눈을 치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상황이 해야 어때요, 여기 되는 마을이? 거죠. 개가 팔리지. 차 못 다녀 이거. 이 동네는 고립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마을 인근 길가에 멈춘 차량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언덕인데요. 차량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네요. 폭염이나 폭설로 차량이 고장나 고립된 건 아닌가 걱정스러웠는데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양계장 들어간 차들이라니까. 그래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지자체에서 보낸 제설 차량이 도착해 오르막길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양기장 마당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계속 내리네요. 네. 계속 쓸어 내리느라고 네. 도로를 못 치웠어요. 불안하지. 어떤 게 좀 불안하신 거예요? 무너질까봐 이거 끌어내리잖아. 어제도 밤새 끌어냈어. 계속. 부부의 생계와 연결된 양계장 보존 문제 붕괴될까 걱정스러워 밤새 이 눈을 치웠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이거 치우느라고 마당을 못 치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번 눈은 쉬지도 않고 왔어요. 이렇게 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요, 처음이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례적이죠. 네, 한참 동안 지붕에 쌓인 눈을 걷어냈지만 잠깐 뒤를 돌아보면 금세 쌓일 정도의 폭설. 해가 저물고 있는데도 약해질 의미가 없던 눈발에 제설 차량마저 이렇게 바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제설 작업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이어진 제설에 작업자도 지친 상황. 복귀를 하기 위해서라도 삽을 꺼내들고 흙과 눈을 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에 한 대뿐인 제설 차량도 이미 과부하 상태였는데요. 계속되는 제설 요청에 망가진 장비도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인력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네. 임시 방편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폭설을 해결하기엔 장비나 인력도 열악한 상황. 모든 지자체가 제설 장비나 물품을 구비하기가 어려워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군구가 눈이 많이 안 오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억대에 가까운 장비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 동 단위에 있는 폭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랙터랄지 트럭들이랄지 이런 걸 미리 네트워킹을 해놓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폭설.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선 재난 상황 이전에 지자체의 준비를 통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한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백종원은 아내와 세 자녀에게 100억 원 가까운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백종원의 병은 극히 드물다. 3억 명 중 1명만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거 뭔 얘기예요? 진짜요? 진짜요? 알고 있어? 아닌 거 아니야? 조영남이는 죽었다고 나왔던데 이 백종원이는 나 못 봤네. 물론 이 영상은 가짜입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9일 만에 100만 뷰를 넘기기도 했죠.
결국 백종원 대표는 지난 24일 브랜드 점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 피해자까지 생겼는데요. 인터넷을 하던 도중 가족의 장례식장 사진이 백종원 대표의 가짜뉴스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백종원님 관련 레시피 찾을 게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갑자기 바로 밑에 저희 가족의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답답한 건 빨리 영상이 삭제되길 원하는데 이게 그 유선상의 고객센터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신고밖에 없었는데 소유 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미국 자체에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너무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는 피해자.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메일 주소를 안내하는 음성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안내준 메일로 동영상 삭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자동 회신 메일이 왔을 뿐더러 삭제를 요청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안내만 있었죠. 또 한 가지, 해당 동영상의 신고 버튼을 직접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언제 삭제가 될지 막막한 상황. 신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그것을 조사를 거쳐서 이제 조처를 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문의해봤지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해당 플랫폼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 이들은 대체 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걸까? 결국은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는지가 결국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일수록 수익이 더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빠르게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서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종원 대표 관련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 사이트는 최대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던 중 매우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들의 아이디 배열이 비슷하고요. 올해 플랫폼에 가입한 신생 채널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죠. 또 각각 다른 채널이지만 썸네일의 디자인이 유사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56세 백종원 안타까운 소식 어쩌다 이런 일이. 게다가 어설픈 기계음을 활용하면서 앵커의 얼굴을 도용하고요. 같은 배경을 사용하면서 비슷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 편집된 영상들이 대부분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죠. 도를 넘는 가짜뉴스에 국민들은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런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거대화된 전 세계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에게는 분명하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그런 명분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독일은 플랫폼의 자정작용을 촉구하는 법을 마련했고 싱가포르 역시 정부기관에서 허위라고 판별하면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짜뉴스의 유포를 방지하고 플랫폼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되고 있는 상황. 또 이게 정권이 바뀌면 교차적으로 다시 찬성과 반대가 반복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넘어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방안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네, 지난주 이분이 처음 출연하고 나서 정말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버추얼 휴먼 제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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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휴먼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네. 저를 쉽게 설명하면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 기억하시죠? 아담의 후배 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추억의 아담 기억나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가상의 인간, 참 볼수록 신기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지난 30년 동안 풀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제인의 픽 함께 보시죠. 궁금증을 해결해달라고 제보가 날아온 것은 거제도. 제보자의 집으로 들어서자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의문의 스크랩북이 눈에 띄는데요. 대체 이게 다 뭘까요? 그런데 이거 라면 봉지 아닌가요? 오. 처음 보는 오래된 라면 봉지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네요. 이걸 다 직접 모으신 거예요? 라면에 대해서 참 많이 애정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8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게 됐고 그동안 모은 것들이 무려 5,000점 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라면 봉지 박물관 수준입니다. 라면 봉지 한 장으로 옛 추억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종훈 씨. 당대를 대표했던 스타를 전면에 모델로 내세운 라면부터 프로야구 출범할 때 그때 한국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청보 핀토스를 기념하며 출시된 라면까지 눈에 띄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라면의 가격인데요. 100원이요? 100원씩 진짜. 예전에는 라면 그랬죠. 골드. 그 당시에 이게 200원 했습니다. 최고급 라면으로 2배 가격이었다니. 그거는 포장지부터 제가 좀 다르죠? 은퇴를 할 때 아마 이게 1975년도 정도 될 진짜 겁니다. 오래됐네요. 시대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1970년대 라면입니다. 드시오. 라면 아우 먼저 들게 난 라면 어우 매워. 난 매운맛, 자긴 순한 맛. 아무리 맛있어도 자연스럽게.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라면. 그런데 아직 풀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 88년도, 80년대 라면은 이렇게 이는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니 이렇게 은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 왜 은색으로 나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과자 봉지들도 다 은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 그러고 보니 까고 또 까도 안쪽이 모두 쌍둥이 마냥 똑같습니다. 반짝거리는 이 은색.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라면과 과자 포장재로 사용되는 이 은색 봉지의 정체. 대체 뭘까요? 알루미늄입니다. 그 금속이죠, 금속.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된 그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소재 자체가 산소하고 수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 포장의 핵심은 내용물 고유의 향과 맛을 유지해 변질을 방지하는 것. 알루미늄을 얇게 녹여 만든 이 특수한 필름이 봉지의 원자재랍니다. 그렇다면 일반 필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조건 아래 산소와 수분의 투과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수치가 1 이하로 나와야 내용물의 변질을 막을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기에 완벽에 가까운 차단이 필요하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약 24시간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산소는 약 80배, 수분은 약 100배에 가까운 투과량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랜 시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산소와 수분을 막은 은색 봉지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생긴 이 두 봉지에도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데요. 라면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2겹 구조, 과자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르죠?
최소한의 두께를 유지하는 라면과 달리 과자는 좀 더 두껍고 튼튼한 5겹의 다충 포장재를 사용한답니다. 차이는 내용물 차이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꼬불꼬불하고 굴곡이 없어요. 과자 같은 걸 보시면 일단은 사이즈가 작고 뭐 땡땡콩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하고 포장재 자체가 뚫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께 자체도 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먹고 난 뒤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포장재. 눈길조차 한 번 주지 않았던 이 포장지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 은색 포장지에 관한 또 다른 궁금증. 봉지째 끓여 먹는 일명 뽀글이. 먹으면서도 어쩐지 좀 꺼림칙했었죠. 주로 그런데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조되고 환경으로 보니 용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뽀글이 조리법은 불편하고 뜨거운 물에 데울 수 있으니 라면 조리 시에는 유리 제품이나 금속 제품 등으로 된 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지를 이렇게 접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왜죠? 재활용을 위해선 반드시 깨끗하게 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흔해서 몰랐을 뿐 알고 보면 그 존재감 대단한 봉지들.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저는 이거 하나로 월 2천까지 벌어본 사람이에요. 이거는 올 파스텔이라는 건데요. 분필 아시죠? 분필과 비슷하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의 비밀 바로 음식 그림이었습니다. 예쁜 데다가 야 이게 맛있어 보이기까지 한데요. 정체가 뭘까요? 초코아트라는 장르인데요. 이 오일 파스텔 하나로 음식 그림을 그려가지고 카페나 레스토랑에 납품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일 파스텔로 세상에 하나뿐인 메뉴판을 만드는 작업. 그런데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그린 거예요? 미술 전공자는 아니에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배우러 다녔고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씩 연습을 했었어요.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 그림만을 취미로 그렸다는데요. 즉석에서 바로 실력을 발휘합니다. 완성됐어요. 대단하죠.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그렸네요. 예, 10여 분 만에 뚝딱 작품 하나가 완성. 실물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이 작품 얼마일까요? 이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좀 조그만 사이즈들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보통 메뉴판은 이거 하나만 주문하진 않으시거든요. 한번 의뢰 받을 때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어요. 무려 80여 곳에 미정 씨의 작품이 걸려 있다는데요. 높은 수익만큼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일 파스텔 재료비랑 요 블랙보드판 해서 시작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단 10만 원의 투자로 약 5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이게 어차피 오일 파스텔 다 쓸 때까지 하는 거라서 한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렇다면 초코 아티스트 미정 씨의 4년간 수익은 얼마일까요? 순수익만 무려 1억 5천만 원. 외식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매장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 그림들이 분필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막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초코아트라는 장르였고 그렇게 우연히 이제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그린 작품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작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막 설레었고 계속 확인했어요. 이게 진짠가. 왜냐면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주문을 해주시니까 그때 되게 신기했죠. 사흘 밤낮으로 정성껏 그려받은 금액은 7만 원. 이후 본격적으로 초코 아티스트가 된 건데 그렇다면 누구나 미정 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재료비도 되게 적게 들고 사실 그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한 50색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짧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성과가 없으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신데요. 1, 2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성과가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초크 아티스트로 직업을 바꾸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시프트나 뽀빠이는 시금치를 좋아해. 자기 일도 하고 이제 수입도 내면서 이제 육아도 같이 하니까 저에서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최고의 와이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로 월 최대 700만 원까지 벌어본 남자 정민수라고 합니다. Let's check my voice samples. 어젯밤 수면은 어떠셨나요? 방해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탄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방송국 출신, 공채 출신 성우는 아니고요. 일반인 출신,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이렇게 수익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심코 한 일에서 재능을 발견했다는 정민수 씨. 반도체 등의 지역 신산업과의 상생을 통해 K방산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자전거로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프리랜서 플랫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성우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를 벗어난 진화를 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협력할 겁니다.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되려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로부터 2주 후 첫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처음 벌었던 거는 단위가 크진 않는데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반 만에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건데요. 지금도 매달 60건 정도의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헤드폰까지 해서 말이죠. 저는 두세 달 만에 50만 원이라는 그 투자 금액을 완벽하게 100% 회수했고요. 그냥 한번 해본 일이 직업이 된 것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점검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투자비 부담도 적어서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합니다. 이 50만 원짜리 장비들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이 핸드폰에 마이크를 꽂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K9 자주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발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극복하고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편집 기술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재사용으로의 전환은 이제 정부, 기업, 시민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파일을 편집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끝. 정말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과감히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 맞는 첫 연말인데요.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동시에 2023년 힘찬 출발을 위해서 연말 연시 여행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먹거리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은 도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행의 도시로 거듭난 충청북도 제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충북 제천. 여행의 도시로 유명한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이곳에 오늘 눈과 입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와, 기대가 된다. 와! 오늘의 여행을 함께할 동행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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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들 오늘 너무 더웠던 하시나요? 예. 추천 리포터를 환영해주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30명의 산악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제천 간다 문자 왔길래 좋다. 거기는 약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제철이라.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시작된 여정. 비룡담에서 시작해 경호루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되는데요. 흰색 도화지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하얗게 둘러싸인 비룡담 저수지가 보입니다. 실일 만큼 맑은 자태에 눈이 즐겁고 걸음마다 기분 좋게 귓가로 들려오는 눈 밟히는 소리에 귀가 즐거웠는데요. 소복하게 쌓인 눈에 첫발을 내딛는 30명의 산악회 회원 입에서는 절로 콧노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쌓인 눈 위로 몸을 던지던 동심으로 되돌아간 모습인데요. 뭔데 한 몇 년도 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경에 또 이런 눈 빠졌는데 여기서 이래 참 이래 그 경치를 즐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바람이 불 때면 나무 위에 쌓여있던 눈이 이제 막 피어난 물안개처럼 흩뿌려졌는데요. 마치 한 폭의 사진과도 같은 풍경입니다. 눈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진짜.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이에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공기가 달아요. 진짜 막 코가 싱싱 뚫리는 거 아주 좋아요. 이어진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이곳 극한 소량이 가득한 솔밭 공원입니다.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자리를 지키는 691그루의 소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고 좋다. 공기가 굉장히 맑고 소나무에는 교통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폐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갈게요. 필터. 우리 몸의 필터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굳어져버린 몸과 마음. 시원한 기지개 피로가 씻기는 듯합니다. 솔밭공원의 한가운데서 펼쳐진 심호흡과 몸풀기를 마치고 나니 모두의 표정이 한결 더 개운해 보입니다. 얼마나 젊어진 것 같아요? 많이 젊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제천이 자랑하는 10곳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지칭하는 제천 10경.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는 의림지. 1948년에 조성돼 마치 강직한 선비의 모습처럼 흐트러짐 없이 의림지 서남쪽을 우두커니 지키고 서 있다는 정자 경호루. 이렇듯 다양한 관광 명소가 즐비하지만 놓칠 수 없는 장소가 또 있었는데요. 투명한 유리다리 아래로 보이는 폭포.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듯 짜릿한데요. 제천의 명물 용추폭포와 유리다리입니다. 예술이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위를 걷는 기분에 이색적인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두 눈이 끊임없이 즐거워지는 여행에 관광객들의 만족도 역시 무척 높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전국은 다 댕기도 여기는 안 와봤거든. 이거 멋있고 싶어가 안 한대. 우리 사람 한번 와야 되겠어. 여기 최고 멋지고. 5분 등산은 역대 최고다. 두 눈에 이어 이번엔 입이 즐거울 차례죠. 제천의 맛을 품고 있는 한마음 시장인데요. 제천 한마음 시장에 왔는데 이 지역에 왔으면 그 맛을 느끼려면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오, 빨간오뎅이다, 빨간오뎅. 이거. 제천하면 빨간오뎅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요거예요, 요거. 제천하면 빨간 어묵을 빼놓을 수 없죠. 맞죠? 이렇게 달라. 빨간 오뎅이 왜 유명한 거예요, 제천에? 제천 사람은 춥기 때문에 이렇게 얼큰한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붉은색 잔대. 추위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후각을 구석구석 자극하는 매콤한 향기. 먹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광경이죠. 맛있다. 달달하니 얼큰하고 달달하고요. 이거 계속 먹겠는데?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어묵. 맛 한번 볼까 했다가 자칫하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도착한 직후 갑작스레 자취를 감춰버린 여행객들. 여기다 계시네. 여기다 계셔. 아니요. 여기다 계시면 어떡해. 고소한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놓칠 수 없는 전통시장의 묘미죠.
메밀 저 붙이는 게. 보기만 해도 절로 침이 고이는데요. 아 좋다. 갓 손질한 배추 위로 반죽 두르고 고소한 기름에 지글지글 익혀내면 먹음직스러운 메밀 배추전 완성인데요. 달짝지근한 배추에 고소한 메밀의 조화. 손이 저절로 가게끔 만드는 광경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제천의 맛이죠. 이게 제천의 맛이에요. 와, 고소하잖아요.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젓가락. 야, 이게 얇고 추운 날씨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탁월한 맛입니다. 오늘 눈만 호강한 게 아니라 입까지 제대로 호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긴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는 상인들.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여기 시장에 사람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관광도 오시고 이러니까 뭔가 좀 도움은 되겠네요. 많이 되죠. 많이 돼요. 무슨 첫째로 사람 구경도 하고 또 매출도 오르고 그렇죠. 서울 경동시장, 대구 양령시장과 함께 전국 3대 양령시장으로 꼽히는 제천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가 있다는데요. 와, 들어오자마자 야, 약재 냄새, 건강해지는 냄새 이거 확 오네. 오, 각양각색의 한약재로 가득한 상점. 질 좋은 한약재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이렇듯 한약재 쇼핑을 위해 제천시를 찾는 여행객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요. 눈과 입이 즐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한약재 구매 기회까지. 제천 여행 그 자체가 마치 보약 같습니다. 약재를 둘러보는 여행객들의 눈에 벌써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머님 뭐 사셨어요? 예, 고기자. 아, 고기자 결국 사셨네. 네, 사야지. 야, 귀한 김인데. 아니 오늘 대구 이런 거는 귀하다 카이. 아 대구는요. 예. 아니 여기 오늘 여행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좋아요. 아유, 오만 거 다 있고. 응. 돈을 조금 가가지고. 이거다. 에이. 관광 명소로 새롭게 거듭난 제천시의 특별한 프로젝트 전통시장 러브투어.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는데 올해 2022년도 현재 한 13,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제 효과는 현재 우리 시에서 분석한 거로는 한 20억 정도 효과가 있고 내년에도 한 2만 5천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습니까? 김천시장만큼이나 중요한 뜻깊은 마무리. 올 한해 열심히 달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눈과 입이 즐거운 제천 여행 어떠실까요? 제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제천중앙시장. 최근 이곳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맴돕니다. 바로 젊은 사장님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건데요. 중앙시장에 젊음과 활기를 채우는 사장님들의 정체는? 여기는 저희는 스타점포입니다. 제천시에는 젊은 창업자들을 선정해서 스타점포란 이름으로 중앙시장 내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최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제천중앙시장 때문입니다. 제천분들이라면 그 추억의 골목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그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스타점포는 원도심을 살리자는 의미로 시작된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데요. 덕분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핫플레이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스타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화되고 신세대들이 만드는 음식들 먹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거리가 활기차요. 이른 아침부터 찐빵을 찌는 손길이 분주한 이곳, 스타점포 중 한 곳인데요. 부쩍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요. 직접 만드시니까 더 믿음이 가요. 젊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획일화되지 않고 독특해요. 짱!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뿌듯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부부는 4년 전 제천으로 내려왔는데요.
문을 닫으려는 찐빵집을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장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천으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찐빵 빚는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도 세 자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짓게 됐는데요. 내 아이가 먹는 것처럼 손님들에게도 더욱 맛있고 건강한 찐빵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찐빵으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서 정말 100가지의 찐빵을 맛볼 수 있도록 고객분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찐빵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다들 호응 엄청 좋으세요. 이건 언제 판매돼요? 이거 꼭 판매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들 재밌어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내주세요. 중앙시장에는 제천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식당도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한우 국밥과 돼지고기 육전을 팔고 있는 이곳. 하지만 먹어보면 맛도 느낌도 확실히 다르다고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최고. 저희 메뉴에는 건강에 좋은 땡땡땡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땡땡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음식에 다 한약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한약재가 이 집의 비밀이었는데요. 환기 생각하면 전부 다 백숙하고 삼계탕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요거는 면역력에 가장 좋고요. 피부 미용에 가장 좋습니다. 한약재 관련 강의를 진행하다가 한방의 도시 제천과 어울리는 식당을 오픈하고자 스타점포에 지원했다는데요. 객관적인 맛을 찾기 위해 시식회도 수없이 진행했습니다. 음식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 달걀물과 함께 치자를 섞어 돼지고기 육전을 부쳐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우 국밥에도 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가피와 헛개를 넣어서 끓인다고 합니다. 식혜도 한약재로 색을 냈다는데요.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근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스타점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움닫기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타 점포들이 몰고 온 활기찬 분위기가 제천 중앙시장을 채우고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남녀노소를 시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찐빵 가족이에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전화주세요. 새롭게 등장하는 MZ세대라든지 젊은 층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메뉴라든지 먹거리 또 체험거리도 저희들이 주말마다 공연도 해서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 내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천시 르네상스를 일으켜야죠, 중앙시장이. 서울에서 KTX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제천시.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700일 기념으로 남자친구랑 커플 여행 왔어요.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댄서인 두 사람은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다고요.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이자 연인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천 시티투어 관광택시 이성호 기사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하루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둘 다 아직 면허를 못 따서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렇게 관광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택시에 탑승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과연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전벨트 매시고요. 관광택시는 제천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투박이 기사님들이 운행하는데요. 탑승객들이 원하는 여행은 물론이고 기사님에게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관광택시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네. 제천에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제천 십경이 있어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청풍호와 수려한 산맥들이 어우러진 제천.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넘치는데요.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제천 10경 중 4경이라고 불리는 청풍문화재 단지. 호수 위에 만들어진 민속촌이죠. 두 분 오셨어요.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1,500원 할인이 돼가지고 1,500원씩 두 분이 3,000원이에요. 원래는 1인당 3,000원씩인데.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누각 화령루를 지나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안미선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단지는 조선 개경이 한강의 수위를 1m 낮춰야지만 서울 분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주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 되었어요. 5개 명과 61개 불악과 18,693명이 수몰이 되었어요. 산재되어 있던 지방 유형 문화재 또 지정 문화재인 보물 이전과 다 이쪽에다 옮겨놓은 야외 종합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1시간 정도 호수의 고즈넉한 풍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진 남한강 상류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을 위해서 약간 댐을 이렇게 이제 건설해 주신 거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원래 살던 터전이 이제 수몰된 거니까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약간 조금 죄송스럽다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볼거리를 찾아갈 차례.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비봉산인데요.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정상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탈 케이블카는 그중에서도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나 찐 무서워. 나 찐 무서워. 오 바닥. 이거 봐.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풍경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죠. 간지도 있다. 우와. 무서워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진짜 아래를 못 보겠어요 지금. 흔들립니다. 멋진 설경을 감상하면서 오르길 약 10분. 정상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비봉산을 에워싸고 있는 커다란 호수와 제천은 물론이고 저 멀리 단양과 충주까지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죠. 눈이 내린 뒤 비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숲채와 같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계속 이 말을 왜 계속 내뱉는지 아실 수밖에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사진을 멋있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 모양에 가서. 역시 여행에서 사진이 또 빠질 수 없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천의 베테랑 사진사, 관광택시 기사님의 주문에 따라서 다양한 자세들을 취해보는데요.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 한 장 남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추웠는데요. 따뜻한 곳에서 체험을 하시도록 할게요. 네.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건물 하나. 뭐라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제천 치유숲은 숲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숲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은 그 대신 실내에서 진행하는 사상체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한방차까지 추천받았는데요. 건식 조격기 안에 저희가 약숙을 넣을 거예요. 이 약숙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약재거든요. 그래서 건식 조격기 안에 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겠죠. 따뜻한 한방차에 건식 조교까지 더해지니까 영하의 추위에 꽁꽁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온기 가득한 두 사람의 제천 여행. 제천시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산 보이고 강 보이고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쯤 일정 마무리되면 되게 피곤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700일이라는 특별한 날 소중한 연인과 찾은 제천시. 강추위 속에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오늘 여행 어땠나요? 당일치기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일단 체험도 다 알차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말연시 멋과 맛이 함께하는 제천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입니다. 한낮에 영상권을 회복하더라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끝에서 퍼질 새로운 Ryan We together 어쩌면 right 거울에 반대서 깨어